안녕하세요, 서오토반입니다. 오늘은 벤츠 E250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37살 E250 차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벤츠 E클래스 엔트리 모델인 E250 아방가르드 모델이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6,450만원이고 마력은 211마력에 토크는 36kg 정도 나오는 차량이에요. 지금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출고한 지는 보름 조금 넘었네요. 오늘 그러면 벤츠 E250 모델 많은 정보 주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 금액은 출고가가 6,450만원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벤츠 프로모션을 320만원 정도 받아서 취등록세 포함해서 이제 6,550 정도에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출고하셨나요? 2천만원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를 했고 3년,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이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럼 월 납입은 얼마 나가고 계신가요? 53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보험비 얼마 나오세요? 93만원 나왔습니다. 자차 넣고. 월 유지비 어떤 것들 들어가나요? 기름값이 한 달에 10만원 정도? 운행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몇 킬로 기준에 10만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연비 같은 경우는 시내 같은 경우는 7에서 8 정도 나오고요. 고속 같은 경우는 이제 15에서 20 정도? 고속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네요. 이게 9단 미션이라서 그런지 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105km로 크루즈 컨트롤로 다니거든요. 그 상태에서 RPM이 1400 정도? 고속 연비는 굉장히 잘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장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최대 장점은 일단 벤츠다? 벤츠다. 예, 최고의 장점이죠. 벤비아 중에 최고니까.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원래 벤츠가 엔트리급에서 굉장히 옵션에서 인색한 브랜드였어요. 예를 들어서 전 W213 같은 경우는 계기판도 아날로그 방식이었고 반자율주행 기능 같은 것도 없었고, 그런데 그나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벤츠에서 약간 상품성에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디지털 계기판도 넣어주고 자율주행 옵션도 넣어주고, 그런 점에선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아직은 부족함은 있지만 전 세대보단 나아졌다.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사람들이 벤츠 깡통이라고 하면 보통 정말 옵션이 안 들어간 케이스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자 위주의 옵션은 굉장히 충실해요. 국산 풀옵션 차량에 비해서 빠지는 게 없다고 했을 정도로, 굳이 없다면 HUD가 안 들어가고 그건 익스클루시브 모델에는 들어가요. 그리고 오라운드 뷰도 빠지고, 운전자 옵션에서는 그 정도가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2열 옵션이 굉장히 부족하죠. 송풍구 조절하는 그런 컨트롤러도 없고, 운전석 같은 경우도 통풍 시트도 안 들어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통풍 시트에 좀 민감한 경우가 많잖아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특히 2열에도 통풍이 다 들어가니까. 그쵸. 물론 옵션을 넣어야 되지만 그냥 열선만 들어가 있어요. 열선만 들어가 있다. 예. 장점 이야기였는데 살짝 단점 이야기가 됐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그러게 되네요. 그러면 장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적인 부분이 굉장히 유저 친화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토홀드의 작동 방법이라든지, 국산차 같은 경우는 오토홀드가 너무 민감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할 때 후진을 하다가 브레이크 밟았는데 오토홀드가 걸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벤츠 같은 경우는 오토홀드 작동법이 완전히 성 상태에서 어느 정도 담력을 줘야지 걸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식의 인터페이스가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전동 시트 조절하는 스위치의 위치라든지, 이게 그랜저 HG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저는 의자에 있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직관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일단 이 클래스의 최대의 장점은 실내 디자인이죠. 저도 실내 디자인에 반해서 이 차를 출고하게 된 그런 케이스니까. 그리고 디자인적인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 클래스 페이스리프트의 이제 사진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못생겼다. 네, 자동차 커뮤니티 중에서 저도 그렇게 봤고요. 차가 좀 멍청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실차를 꼭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6천만 원대의 차량을 구입을 예정 중이시다면 벤츠도 꼭 보시라. 실차로 보시면 느낌이 진짜 확실히 틀립니다. 사진과는 다르다. 예, 사진빨을 정말 안 받는 차량이에요. 실제로 보면 정말 디자인이 절제된 엘레강스? 우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작 모델이 확실히 우아했으니까 그것보다 조금 죽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느낌이 살아내 있다.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저번 인터뷰에 보면 253 AMG 차주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컨트롤러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제 이 컨트롤러가 터치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다이얼이 네.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러도 굉장히 조작하기가 쉬워졌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원래 벤츠 같은 경우는 터치가 안 됐어요. 근데 터치가 되고, 맵도 이제 KT 기반의 맵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T맵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내비게이션이 쓸만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엠벅스 시스템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음성인식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원래 음성인식 기능이라는 게 TV도 들어가고 휴대폰도 들어가고 정말 흔한 기능이지만 보통 한두 번 그냥 써보고 안 쓰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근데 얘는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그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 벤츠, 이제 말씀해주세요. 집으로 안내해줘.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안녕 벤츠, 유료도로가 포함. 지금 말하세요. 경로 안내 꺼줘.
경로 안내가 취소되었습니다. 오. 굉장히 말을 잘 알아들어요. 네. 예전 모델에서도 이 기능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서 검색을 해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런 기능이 원래 한두 번 그냥 신기해서 써보고 많은 기능인데 네. 정말 실용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말귀를 잘 알아먹어요. 공조기도 킬 수 있고 그런 것도 되나요? 네, 그런 기능도 되죠. 근데 그런 건 이런 게 직관성 있는 이런 네. 버튼들이 더 편하니까 저는 주로 내비게이션이나 전화할 때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방금.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계기판의 해상도가 굉장히 좋다? 제가 전 차량 같은 경우가 HUD가 있었기 때문에 이 차량을 출고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특히 고속도로에서 반자율 주행할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반자율 주행할 때 이제 이 차가 핸들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구분을 꼭 해야 되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계기판 신인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HUD가 없지만 제가 아직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봐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HUD가 없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방가르드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다. HUD의 허전함이 그렇게까지 크게 다가오진 않는다. 그러면 바로 단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점은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요. 흔히 프리미엄 브랜드를 얘기할 때 댐비, 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네시스도 이제 끼나요? 제가 G80 시승을 해봤는데요. 네. 정말 국산차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완성도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뱀비아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우디는 빼도 돼요. 뱀비제? 뱀비제인가요 이제? 네, 뱀비제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차주님께서. 그 중에서 정말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나름 프리미엄 브랜드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차를 살 때 사람들이 가성비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BMW만 하더라도 뭐 520i M 스포츠 패키지를 출고가는 비슷해요. 하지만 그건 프로모션이 거의 800 정도 되는 프로모션도 좋고 이제 옵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어댑티브 LED도 들어가고 대시보드 마감도 이제 가죽으로 돼 있거든요. 그쵸. 근데 벤츠는 가격대에 어울리지 않게 이제 대시보드 마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우레탄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이런 점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가죽 마감 정도는 해줬어야 되지 않나. 네. 이 좋은 디자인에서 정말 확 깨는 요소 중 하나죠. 이거 우레탄에 HUD 없고 어댑티브 라이트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군요. 예, 같은 가격에 아우디를 출고하게 되면 포매틱 꽈트로 프리미어 차량을 출고할 수가 있는데 꽈트로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이제 250마력 정도의 완전 풀옵션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사륜이고. 근데 이제 출고가는 똑같아요. 물론 할인을 녹였을 때. 벤츠 같은 경우는 할인을 정말 파이낸스에서 영혼까지 끌어다 써도 400이 채 안 되니까. 네. 아우디 같은 경우는 현금 결제를 하더라도 뭐 한 장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브랜드잖아요. 그렇게 되면 출고가가 동일해진단 말이에요. 옵션에서 정말 큰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뭐 소나타 두 번째 등급과 인스퍼레이션 정도의 그런 차이? 그래서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는 브랜드가 아닌가. 명성은 있지만 차량적인 것만 봤을 때 특히 옵션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나요? 독일차 하면 사람들이 보통 뭐 기본기가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국산차와는 주행 감각이 많이 틀리다. 훨씬 고급스럽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경쟁 차량인 G80에 비교해서는 오히려 그 주행감이나 도로 요철 처리라든지 네. 잔진동 이런 게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G80을 시승했을 때 느꼈던 그런 안락함과 고급함 그리고 컴포트함이 이 모델에선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안 느껴진다. G80하고 소나타가 있다면 소나타에 더 가까운 그런 느낌? 최근에 나온 DM8 모델. 그거 3세대 플랫폼에서 굉장히 승차감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네. 예전에 그 차량을 타서서 잘 아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 또 어떤 단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 있어서 굉장히 벤츠 W213 모델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엔진 소음? 이게 4기통 터보 모델이 들어가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다른 4기통들에 비해서 엔진 소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하 네. 주차장에서 시동을 켰을 때 디젤 같은 소리가 나요. 처음에 냉간 상태에서 갈갈갈갈 하는 그 이른바 달구지 소리? 그게 정말 확 깨는 부분 중 하나고요. 브레이크 위치가 조금 틀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오, 그러네요. 중앙이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 나인트로닉 미션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제 네. 운전석으로 조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설계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반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네. 확실히 조금 불편할 수가 있겠다. 핸들이 이번에 신형 핸들로 바뀌었는데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플라워 핸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핸들 버튼들이 다 터치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터치가 직관성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번 버튼을 눌렀는데 3번이 작동을 한다든지 특히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전방을 확실히 주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핸들 버튼을 많이 쓰는 편인데 예를 들어 전화를 받고 싶은데 전화가 꺼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국산차처럼 제각기 그냥 버튼으로 돼 있는 게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볼륨을 높이고 싶을 때도 슬라이드라는 방식인데 터치 이렇게 예. 문대면서 저는 한 칸만 올리고 싶은데 세 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조작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핸들 버튼.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 대상이 있었던 차량 어떤 차량이 있었나요? 정말 많았죠. 이 가격대에서 차량을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G80, GV70, BMW LCI 모델도 제가 봤었고 네. 아우디 A6까지 정말 많은 모델들을 봤었는데 그래도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역시 그냥 벤츠다? 비교를 해보신 거는 맞죠? 네,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BMW 510i M 스포츠 패키지하고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510i 같은 경우는 다 좋았는데 실내가 너무 올드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F바디 때부터 이어져오던 그런 실내 디자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트렌드에 좀 안 맞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실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아직은 비싼 현대차?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제일 중요한 생산, 유통, AS까지 이제 제네시스의 독자적인 그런 유통망을 가진 게 아니고 이제 현대차의 기존에 있던 유통망을 네. 이제 이용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 굳이 이 돈을 주고 비싼 현대차를 사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아니다라고 느끼신 거죠? 차는 프리미엄급이 맞아요. 제가 타봤는데 차는 정말 좋아요. 네. 차는 정말 좋지만 아직 브랜드 이미지나 그런 점에서 그 정도 가격을 받아야 되나? 이런 느낌? 가격이 살짝 마음에 안 드셨군요. 예, 사실 제네시스도 옵션 조금 넣으면 6천, 7천은 그냥 가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5 시리즈랑 비교를 하셨을 때 이 차량의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보시잖아요. 5 시리즈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지죠. 그거를 벤츠 마크가 무시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자친구의 의견이 중요했다. 사실 또 남자 같은 경우는 BMW의 그 공격적인 디자인?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 키드닉을 되게 좋아해요. 요즘에 너무 뉴트리아 같아서 좀 그런데 마초 같은 그런 공격적인 이미지의 디자인을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데, 이상하게 여자분들이 BMW 하면 좀 양카 비슷하게 보는 그런 것도 있고 여자친구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굳이 살려면 벤츠를 사자. 그러면은 사실상 여자친구분께서 정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의견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저도 물론 실차를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확실히 실내는 네. 가장 압도적이다. 그러면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떠신가요? 주위의 반응은 뭐 로또 맞았냐, 로또 맞았냐? 이게 뭐- 갑자기 벤츠 타니까. 네, 이게 뭐냐 깜짝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제 물론 정말 길에서 흔한 차량이지만 네. 저처럼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가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대다 보니까 주위 반응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진짜 로또 맞으신 건 아니시죠? 아, 그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선물? 그때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차량 또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패밀리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인데 같은 가격대라면 제네시스 G80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요? 벤츠의 실내 크기는 소나타랑 비슷하다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실차를 봤을 때 소나타보다는 그랜저에 가까운 그런 크기였고 승차감 쪽이 특히 제네시스 쪽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그냥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별이 중요하다, 그런 분들 벤츠 사야죠. 그러면 또 참고해야 될 거 없을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유지비가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소나타를 타면서 소나타 2.0 NA 모델이었으면 터보가 네. 아니었고 주로 다니는 코스가 있었는데 소나타 같은 경우는 그 길을 다닐 때 연비가 17km 정도가 나왔어요. 맥시멈 보통 16 정도가 나왔었는데 벤츠가 소나타보다 무게가 300kg가 무겁거든요. 300이면 정말 작은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300kg나 무겁고 4기통 터보인데도 연비가 15km가 나와준다. 그리고 뭐 세금 같은 경우도 제가 연납으로 43만원 결제를 했거든요. 그건 뭐 CC에 따라 내는 거니까 소나타랑 동일하고 뭐 보험도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고 고장만 안 나면 딱히 유지하는데 힘든 점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에 국도 주행을 많이 하시면서 하이빔 어시스트라든지 HUD, 그리고 나는 무조건 이 대시모드 우레탄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익스클루시브 모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벤츠 HUD가 3분할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보여주는 정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보면 되나요? 출고가는 45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익스클루시브가 프로모션이 한 100 정도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5, 600 정도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시면은 그냥 가성비적으로 지금 아방가르드 모델로 뽑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일단 디자인 자체가 아방가르드 모델은 저기 파워돔이 적용이 돼 있고 그릴에 있는 커다란 벤치마크하고 실내 트림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익스플로시브는 이게 나무로 돼 있어요. 우드의 그런 올드함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아방가르드로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6천만 원대 금액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제가 단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운전자 중심의 옵션은 어지간하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무난한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타시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특별하게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올해 꼭 우리 서우토반 실버 버튼을 받아줬으면 꼭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정말 컨텐츠가 네. 좋은데 올해 안에 꼭 실버 버튼을 받으시길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니까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예,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